안녕하세요. 많은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19년차 건축 전문가 HB건설 대표 민경용입니다. 저희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시공사를 찾아 전전긍긍하시다가 만족스럽지 못해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평당 공사비로 진행을 하다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당 공사비는 사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당 단가는 건축 공사비를 단순히 면적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평당 단가를 적용한 물량 산출 견적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때문에 절대로 평당 단가로 견적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왜 평당 단가를 견적으로 사용하면 사기를 당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평당 공사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절대 평당 단가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평당 공사비가 사기인 세 가지 이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당 단가는 건축 공사비를 단순히 면적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초기 단계에서 건축비를 쉽게 산출할 수 있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재 품질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나 구조 형태가 동일하더라도 사용되는 자재의 규격이나 품질 등급에 따라서 자재비는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외벽에 사용되는 벽돌의 경우도 일반 벽돌과 고급 벽돌의 가격 차이는 상당합니다. 또한 각종 내장재나 마감재, 창호 등 자재 역시 품질과 브랜드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공사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자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전체 공사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당 공사비로 얼마를 받겠다는 얘기는 사용할 자재의 품질을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답은 정해져 있고 당신은 공사비만 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건축주가 자재 선택의 여지가 없고 공사비에 포함된 자재의 품질도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주가 원하는 특정 자재나 고급 자재를 사용하고 싶어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재의 규격과 품질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주는 꼼꼼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공사비와 자재의 품질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평당 공사비를 적용한다는 것은 연면적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건물 전체의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건축물에는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발코니, 데크, 기계실, 물탱크, 다락등과 같은 공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공간들도 건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시공에도 상당한 자재와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발코니는 외부 공간이지만 철근 콘크리트나 유리, 목재 등의 자재가 필요하며 데크는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므로 또한 고품질의 자재와 정교한 시공이 요구됩니다. 기계실은 건물 내에 다양한 기계 장치들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간으로 전기 배선, 배관, 냉난방 시스템 등의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물탱크는 건물의 수자원을 관리하며 다락은 저장 공간이나 추가 생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공간들을 평당 공사비에서 완전히 제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전체적인 품질과 안전성, 기능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평당 공사비를 산정할 때 연면적 외의 공간들에 대해 추가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공사대금 지급 시 건축주에게 불리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으며 건축주가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했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성을 시공사가 실제로 일한 것보다 많이 지급하게 되면 부실한 시공사의 경우 기성금만 챙기고 부도를 낼 위험성이 있습니다. 건축주에게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건축주뿐만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한 것보다 적게 지급하면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 조달에 어려움이 생겨 공사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최종 완성된 건축물의 안정성과 내구성에 부정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실제로 일한 만큼만 기성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공사 진척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기성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평당 공사비로 계약을 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삼을 물량산수서와 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기성을 실제 공사한 것보다 많이 지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상세한 계획과 정확한 내역서를 준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성금 지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공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당 공사비가 사기인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평당 공사비는 건축 계획 단계에서 건축 공사비를 예상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계략적인 지표일 뿐입니다. 이 공사비로 여긴다는 것은 나 사기 쳐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HB건설은 정확한 물량 산출을 통해 올바른 견적서를 제공함으로써 건축주와 신뢰를 쌓아가고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어가며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B건설 대표 민경용이었습니다.